예. 여러분들, 오늘 이 서울 등 외지에서 온 분들, 그리고 대구에서 참여하신 분들, 하여튼, 견의제 인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대구에서의 우리가 손석희의 저주 피켓팅은 손석희를 심판하려고 대구로 온 게 아니겠죠. 우리 손석희 심판하러 JTBC로 가고, 방통심의로 가고, 다음 주는 MBC 먼저 갔다가 한 바퀴 행진해가지고 JTBC 들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왜 왔죠, 우리가 오늘 대구? 자, 제가 그래서 이 권영진 대구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사전에 이 선관위 직원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 선관위에서 주의사항을 들고 왔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이건 뭐 선관위 직원도 알고 저도 알아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자, 지금 우리 미디어치 홍보물에 권영진 대구시장 손석희의 저주 광고 탄압 논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이번 지자체 6월 선거 권영진 후보자한테 우리가 요구하러 온 게 아니죠. 현직 대구시장이 광고 탄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한 정도가 아니라 협조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비판하고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러 온 겁니다. 권영진을 우리가 반드시 다음 선거 때 떨어뜨리자, 이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관위는 권영진은 나쁜 놈이다, 이건 됩니다. 이건 되니까 권영진을 우리가 뭐 선거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권영진 나쁜 놈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손석희의 저주 관련해서요, 제가 왜 이 대구시와 대구시 철도공사가 나쁜 놈들이라 생각을 하냐면은, 이 책에서 저기 보이죠? 이 책의 제목이 지금 손석희의 저주로 돼 있는데 왼쪽 책 제목에다가 조작의 달인 손석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작의 달인 손석희. 이게 얼마나 큰 손석희에게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문구입니까? 한 번 조작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작의 달인이라는 얘기는 상습 조작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대구시 지하철 광고가 문제가 되면 누가 전화해야 됩니까? 대구시에다가 손석희가 전화해서 이 책 제목이 조작의 달인 돼 있는데 내려, 당장 너희 안 내리면은 대구시도 명예훼손 걸겠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손석희는 전화는커녕 지금 JTBC 안에서도 입 닫고 살고 있습니다. 입 닫고 살아요. 손석희가 괜찮다는데 왜 권영진이가 나서서 손석희의 명예를 지켜주고 살려주겠다, 왜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왜 튀어나오냐고. 아니, 대구시 지하철 전에 지금 아직도 이 시간까지도 전 서점의 정치사회 1위 자리에 꽂혀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럼 먼저 우리 출판사한테 먼저 책 폐기 처분해라, 그거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문이나. 그조차도 안 왔는데 단지 광고를 했다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본인이 내린 게 맞아요. 왜냐면 대행사가 내렸다는데 그 내린 거에 대해서 권영진 시장이 직권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권영진 시장이 내렸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거 왜 본인이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내려버리냐. 이 내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사에다가 수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다. 손석희가 조작했다는 책의 광고를 보고, 여기가 광주예요? 여기 광주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낸 대구 시민이 이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 전화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손석희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뭘 그걸 구태여 어디다가 항의 전화해야 되는지 전화번호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전화번호를 막 찾아서 항의 전화 몇 통 받겠어요? 몇 통? 제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말이 바뀝니다. 항의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웅성웅성 거려서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아서 내렸다 그럼.
완전히 이자들이 대구시하고 이 철도공사자들은요, 무슨 본인들이 무슨 점쟁이들입니까? 공무원들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으니까 내렸다 그러는데, 항의 전화 수백 통 갔죠? 왜 내렸냐고. 그거 수백 통 갔습니다, 항의 전화. 그러면 실제로 왜 내렸냐고 항의 전화가 수백 통 갔는데 그거는 묵살하고, 오지도 않은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아가지고 내렸다.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입니까?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한 수 더 뜹니다. 이 철도공사의 그 김동희 과장이라는 사람, 이거 한 수 더 뜨는데, 자, 우리 책 제목에 박근혜 대통령 단어 안 들어가죠. 딱 이 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된 거는 손석희의 조작 보도에 속아가지고 박 대통령이 사과한 다음 날부터 저희가 발견해낸 것만 25가지의 조작 음해 보도가 나와서 그거 바로잡는 챕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박 대통령 얘기 없어요, 책에. 책 제목에는 아예 없고. 근데 이 대구시 철도공사 이 김동희 과장이라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중이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내렸다. 자, 아주 제가 형식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태블릿 PC 조작은 최순실 사건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입니다. 이 태블릿 PC도 꺼내온 게, 이거 검찰이 처음에 숨겼잖아요. PC도 보여주지도 않았다가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내놔라 1년 내내 떠들어서 결국 재판부가 가져와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국가수로 넘겨가지고 국가수에서 손석희가 조작했다고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월 13일 최순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태블릿 PC는 손석희가 너무 많은 조작을 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판결 나올 가능성이 99.9%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박 대통령 재판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최순실 거부터 나오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건데, 이자들은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아 가지고 내렸다더니 몇 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박 대통령 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를 미리 또 예견을 해서 손석희의 조작이 널리 알려지면은 박 대통령이 무죄 석방 될까봐 내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구 지하철의 1개 과장 따위가 일단 재판에 개입하는 거예요. 재판에 박 대통령이 유리할까봐 내렸다. 재판 개입이죠, 공무원이. 더군다나 본인들 말대로, 본인들 주장이 이 책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서 내렸다. 손석희가 정치인이에요? 손석희 출마합니까? 저 책 제목에 정치라는 단어가 뭐가 들어있고 선거라는 단어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왜 정치예요, 이 책이? 이게 왜 정치 개입입니까? 이건 또 뭐냐? 또 추측과 예상을 한 겁니다. 손석희의 조작이 널리 알려지면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건강하고 강력한 자유통일 정치 세력이 급부상할까봐 내렸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정치 개입이란 얘기는. 박 대통령이 무죄 석방될까봐 겁나서 내렸다. 손석희의 조작을 밝혀내는 그 중심으로 대한민국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를 만들어낼 정치 세력이 부상할까봐 내렸다. 지금 몇 개입니까? 이 대구시에서 지금 앞니를 예측해가지고 이 판단 내린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권영진 시장한테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사냐. 광고했으면 광고비나 받고 조용히 있으면 되지. 오늘 영순태 위원이 가봤습니다. 광고 자리에. 아직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광고에. 대구시가 돈 많으십니까? 대구시 돈 많아요? 없습니다. 전국에서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GRDP라고 지역소득이요, 꼴등이 누군지 알아? 꼴등이 대구예요.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도시가 대구다. 이건 저도 외가가 대구니까 대구 비하가 아니라 진짜 그렇단 말입니다. 그 꼴등에서 두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광주입니다. 광주. 대구하고 광주가 꼴등에서 1, 2등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못 사나. 근데 그나마 광주는 기아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아차가. 그걸로 버티는데 지금 대구 지금 뭐 기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는 누가 해요? 기업들이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없으니 대구 지하철 광고가 텅텅텅텅 비어있는데 제가 미디어워치 판매 수익으로 대구시에 그 텅텅 비어있는 지하철 광고 채워준 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매출 올려줬는데 그걸 왜 내리냐는 거예요. 그걸 권영진 자기 돈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애국을 생각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산 그 판매 수익으로 대구시 재정을 채워준다 그랬는데 그걸 내려버리고 오히려 대구시 재정을 악화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다 비어있어요. 대구시 지하철. 서울 지하철만 보세요. 광고 비어있는 거 봤어요. 서울 지하철만 하더라도. 그 서울 지하철 광고 꽉 찼는데도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문재인이 생일잔치 광고를 지금 쫙 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지하철이 문재인 생일잔치 광고하는데 대구에서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생일 언제인 줄 아세요? 2월 1일입니다. 2월 2일. 2월 2일이면은 권영진 시장 개인 돈으로 하든지 대구시 돈으로 하든지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무대석방 광고 권영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권영진 시장 지난번 대구시장 나올 때 여기 대구 시민들 다 기억할 겁니다. 김부겸한테 거의 역전당해가지고 권영진 정승명 끝나기 직전에 모든 현수막을 권영진 이름 내려버리고 박근혜 이름 다 바꿔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 다 걸어버리고 권영진을 지켜주세요가 아니고 박근혜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선거운동했습니다. 권영진이. 왜 권영진 지켜주세요 그러면요? 안 찍어요. 내가 널 왜 지켜야 돼? 당연히 안 찍죠.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대구시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인데 그걸 왜 대구시 선거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팔아가지고 당선된 게 권영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 생일 가지고 난리치면 대구시 지하철 광고 텅텅 비어있는 거 싹 다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 무대석방 지원 광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제가요 지금 우리 미디어워치 회사에다가 얘기해놨는데 저는 지금 서울 쪽에다가 문재인이 옆자리를 지금 찾고 있어요. 문재인이 옆자리. 박 대통령 생일 무대석방 광고 하려고. 대구시에다가도 월요일날 얘기할 겁니다. 대구시에다가도 이번에도 권영진 네 돈이 아니고 애국 국민들이 책산 돈으로 박 대통령 생일 광고 하겠다. 해줄까요, 권영진이가? 안 하죠. 당연히 안 하겠죠. 또 안 하겠죠.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를 선거에서 심판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고 나쁜 놈이라는 얘기는 쭉 하고 다니세요. 나쁜 놈이라는.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닙니다. 이자가요 8월달에 인터뷰를 할 때요 월간조선에서 인터뷰할 때 TK 정설 운운하면서 박 대통령은 TK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빨리 나가라 스스로. 이런 말을 떠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여기 대구시민 여러분 TK 정서가 박 대통령 힘 있을 때 이름 팔아먹고 당선된 다음에 어려움 처하니까 나가라. 이게 TK 정서예요? 대구 시민들하고 경북도민들 다 이렇게 살고 애들한테 대구 아이들에게 야 우리 대구는 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빌붙어서 이용해먹고 힘 떨어지면은 바로 내쳐라. 대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TK 정서입니까? 저희 외가도 TK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가도. 그래도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지만 대구의 자존심이 뭐예요? 시인이 을리 지킨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대구 시민들 프라이드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장이라는 자가 이른바 이용해먹고 뒤통수 치고 다니는 그걸 또 TK 정서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대구 시민이 아니기 전에 사람이 아닌 겁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영진 시장이.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오늘 서울 분들 많이 오셨는데 손석희의 저주를 널리 알려줘서 지금 이 미디어 초회판도 널리 알려서 저는 그 월 300입니다. 대구 지하철
대구 지하철 월 300이에요. 그거를 다시 거는 게 바로 그게 TK 정서고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거는 게. 그 광고 효과 뭐 얼마나 보겠다고 했겠어요.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월요일날 박근혜 대통령 생일 광고 대구시 지하철에 또 들어가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광고 거는지 안 거는지. 자, 우리가 이제 그 스케줄이 2월 5일날 이재용 부회장 2심, 2월 13일 최순실 재판 1심, 여기가 분수령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모든 투쟁을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맞춰서. 2월 5일날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는 게 현재까지 재판 공방에서는 특검이 완벽하게 밝혔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전문가들이 알 그런 법적인 논리가 아니고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최순실이 공무원입니까? 민간 아주머니죠. 민간 아주머니. 그리고 최순실이 개인 법인 회사 갖고 있죠. 이재용이 공무원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난 큰 기업이지만은 이재용 부회장도 우리랑 똑같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민간 회사의 돈으로 다른 민간인의 다른 회사에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죄가 되냐는 거야. 이게 우리 지금 자영업자부터 해가지고 회사 운영하는 사람 많죠. 수많은 회사들과 서로 비용 주고받잖아요. 그게 왜 뇌물죄라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 하나도 없잖아 이거. 그러면 특검은 그걸 어떻게 끌고 갔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이 먹고 살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법인에게 줬지만은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준 거다.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재판 과정이. 그러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평생 돈을 함께 세고 나눠 먹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한 건도 못 냈습니다. 한 건도 못 냈어요. 지금 떠드는 게 딱 한 건인데 박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최순실 돈으로 사줬다. 그러면 삼성동 자택을 살 당시에 최순실 계좌에서 몇십억이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안 빠져나갔으니까. 빠져나갔으면 재빨리 증거 제출했겠죠. 안 빠져나갔으니까 제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다 무죄. 우리 그냥 자영업하면서 물건 사고 판 사람들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무죄인 겁니다. 이거. 그리고 돈 준 이재용 회장이 무죄면 돈 받은 최순실이 유죄가 나와요? 돈 준 사람이 무죄인데 뇌물죄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뇌물죄 유죄가 나옵니까? 자동적으로 2월 13일 최순실도 무죄가 나옵니다. 이 구도면. 근데 우리가 탄핵 사유가 지금 저 홍준표 당에서도 같이 참여한 뭐 김무성인이 지금 탄핵의 주역 지금 김성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들어왔죠. 김성태가. 그 탄핵의 주역 지금 김용태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왔죠. 이 국회가 얘기하는 탄핵 사유가 13가지인데 13가지 국민들이 기억도 못하고 그냥 최순실이 돈 먹었다 이거잖아요. 이거 최순실이 돈 먹은 거 같이 썼다 그거잖아요. 그럼 최순실이가 지금 또 기소된 것도 한 또 10몇 가지가 넘어요. 다 복잡한데 뭐 입시 부정이니 그거 다 필요 없고 그 유죄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고 최순실이 삼성한테 돈 먹었다는 것만 무죄가 나와져 버리면은 이게 뭐야? 이 탄핵이 이거 왜 한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그 말 많던 K재단, 미르재단은 무죄가 나왔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거 무죄라니까 그건 탄핵 사유에서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K재단, 미르재단은. 하나 남은 거예요. 최순실이 삼성한테 지원받은 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최순실이 그거 삼성한테 얻어먹었다는 거는 탄핵 사유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K재단, 미르재단입니다. 그건 이미 무죄 나왔으니까 이미 탄핵 사유가 끝나버린 거고 뒤늦게 덮었음 최순실이 돈 먹었다 무죄 나오면은 탄핵도 무효죠. 뭐 탄핵 무효죠.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탄핵 당할 게. 연설문 유출? 연설문 돌렸다고 탄핵을 시켜요? 이러니까 지금 이 2월 5일하고 2월 13일 날 문재인이가 그냥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삼성하고 최순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지고 오늘 박 대통령 재산 또 50%랑 동결시켰던데 어젠가. 자, 이거는요, 박 대통령이 국정원한테 돈 받아가지고 청와대 직원들 나눠줬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게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다른 정권 때는 아무도 국정원과 그런 거 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국정원 돈을 이쪽으로 전용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 또 이명박이 또 국정원 돈을 가지고 청와대에 썼다니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하고. 그럼 박 대통령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대통령 처음 해보잖아요, 박 대통령은. 인수인계한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한 작업이. 인수인계할 때 이명박 쪽에서 청와대가 정말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청와대 직원들 불쌍해요. 그 월급 한 400, 500 받는데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청와대 직원들이. 거기다 근데 밥을 얻어 먹었다, 그게 향응접대 뇌물 걸려요. 월급 400만원 가지고 조찬 모임, 점심 모임, 저녁 모임 다 개인 돈으로 써야 되니까. 죄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국장 일하다가 신용불량자 된 사람 알고 있어요, 제 선배. 그러니까 이명박도 그렇고 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가져다 나눠준 거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처음 하니까 인수인계 받을 때, 야, 너희 청와대 잘못하면은 다 신불자 되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아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랑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고 지금 그걸 수사하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이 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거? 노무현한테 인수인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노무현한테. 노무현 때 비서실장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자, 이것도 괜히 차라리 그냥 박 대통령을 잡던지 또 이명박 잡겠다고 설치면서 오히려 박 대통령에 다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선글라스맨 우리 선생님이 했던 집회에서 그 얘기했는데, 저 문재인 올해 못 넘긴다고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올해 못 넘겨요. 2월달에 이 재판 결과로 일단 치명상 먹고요, 평창올림픽이요, 지금 거의 지뢰 밭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문재인. 평창올림픽 이용해가지고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이 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 개돼지 취급해서 속이려고, 김정은과 같이 손잡고 우린 평화예요 이렇게 쇼하려고 해서요, 거의 지뢰밭을 곳곳에 깔아달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또 태극기 들고 오지 말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할 겁니다, 아마. 태극기 들고 오지 말라고. 한반도기 들고 와라. 이미 단복,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 태극기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거 다 폐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김정은의 지시받고. 그 사고 무진장 터질 겁니다, 평창올림픽 때. 그리고 쓸데없이 북한 선수단에다가 뭐 좀 지원했다가는 UN 제재결의 다 위반해버리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이제 개헌을 한대요. 6월 지자체 선거 때 개헌한다는데, 이 개헌 내용을 보면요, 저기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은 내각제 개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문재인이 하겠다는 개헌은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 개헌입니다. 그런 취지의 개헌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폭탄이고요. 저는 국내외적으로 문재인이 올해를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전 빠르면 6월 안에 물러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곱게 물러나겠습니까?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그게 계속 이미 감옥에 가서 니네가 사용을 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박 대통령만 계속 끄집어내는, 계속 박 대통령만 끄집어내는, 그거 하나로 버틸려고, 그거 하나로. 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손석희만 계속 끄집어내야 돼. 계속 끄집어내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 탄핵의 시작이라는 거. 대구 권영진 시장이 보여줬잖아요. 입증해줬잖아요. 손석희 조작이 널리 알려지면은 박 대통령 재판에 유리할까봐 내렸다고 대구시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2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2월 13일 최순실 1심 재판에서 조작이 공식화되고, 그러면 이미 수많은 고발 관련 수사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여러분께 장담드리지만은 대한민국 검찰이 조작에 개입했지만은 대한민국의 2,000명 검사 전체가 조작에 개입한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하는 행태,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보복하는 이 행태에 그냥 질려버린 검사들 많이 있습니다. 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고발장을 미리 5,891명이 넣은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것도 있고 손석희 구속시킬 수 있는 거죠. 검사 전체가 다 썩었다 그러면 우리 빨리 이민 가야죠.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 검사 판사 있는 겁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계속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석희 구속되는 순간에 사실상 박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무죄가 입증되는 거고, 이지용, 최순실 무죄가 나오는 순간에는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으로도 무죄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이 무서워한다는 손석희의 저주책이 알려지고 이 조작이 밝혀지고 이걸 주도한 세력이 정치 세력화가 됐을 때 우린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정치 세력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잡으러 가야죠. 김정은이 그 한 놈 때문에 지금 북한에 3천만 명, 남한에 5천만 명 지금 앞뒤로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김정은이 또 문재인이 데리고 있잖아요. 그 둘을 같이 무너뜨리면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자유통일 국가로 밀어붙이는 그 첫 단추가 손석희의 저주, 손석희의 조작을 밝혀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대구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걸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